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 트리플 블루 바이든 시대가 다가온다입니다. 자,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차지하면서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됐습니다. 이로써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특히 바이든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했던 친환경 정책이 가장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의 수혜가 예상이 되며 추가 경기 부양책과 함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관련 업종들, 또 그리고 인플레 기대 심리 확대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금융주 등을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다만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각종 세율 인상, 또 반독점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는 시장의 부정적인 정책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오늘 바이든 시대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이고요.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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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지난주 한 주 우리 연휴라서 쉬어가지고 오늘 두 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목요일이고요. 이제 1월 올해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한 살을 더 먹어서 그런가 자꾸만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인데 자, 그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열어두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고 계속 이름이 보람이라 그런지 보람찬 하루님이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것 같아요. 이현미님 이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돌멩이님과 함께 쫄보님, 서당깨님, 준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다림님 또 김간지님도 오늘 오랜만에 어제도 보이셨지 참. 오늘 함께 또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야인스톡 이야기 출발해 볼까요? 이제 바이든이 당선된 거에 이어서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 상하원까지 모두 다 민주당이 차지를 하면서 이제 블루 웨이브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뭐 전날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아 증시에서도 바로바로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그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좀 컸습니다. 자, 일단 박동기 전문가님, 본격적인 이제 블루 웨이브가 시작이 됐어요. 증시의 영향 어떻게 체크할까요? 네, 블루 웨이브 말 그대로 푸른 물결인데, 네. 뭐 우리 시장은 지금 빨간 물결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말 그대로 그냥 푸른 물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 백악관도 민주당, 이제 하원 민주당. 상원도 어제 이제 조지아주 선거가 마지막 상원 그 하나 남은 결선 투표 남은 게 민주당으로 지금 2명 다 그러니까요. 확정이 됐어요. 완전히 다 파래요. 예, 완전히 이제 파란색,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블루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시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호재성 정책도 있고, 악재성, 친시장 정책도 있고, 네. 또 아닌 것도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있죠. 이번에 지금 그 작년 연말인가요? 9천억 달러 지금 상하원이 지금 합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네. 요거는 지금 뭐 계약금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 이거는 지금 9천억 달러는 계약금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시작이다라는 거네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재무장관을 지금 앨런 장관을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연준 의장 지낸 음. 사람 아닙니까? 상당히 또 친시장 그 파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게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봐서는 블루 웨이브로 이렇게 지금 좀 우려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하나 정도는 공화당이 해서 좀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책 수혜가 업종별로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이죠. 네. 우리가 이제 정시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이제 되는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정책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그 업종이 지금 어떤 업종이냐. 뭐니 해도 뭐니 해도 친환경 관련되는
이쪽 친환경 그 인프라 쪽이 될 테고 또 금융 쪽도 의외로 그 수혜주로고 수혜 업종으로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금융은 왜 수혜주일까요? 금융 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이쪽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네. 있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 쪽은 굉장히 좀 그 반독점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네. 금융 쪽엔 그 규제를 지금 완화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쪽도 지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계획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업종들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반면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그 뭐죠? 저기 그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애플 같은 뭐 네. 주요 이제 그 빅테크 빅테크 기업들. 대기업들 네. 이게 지금 반독점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법인세를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28%에서 21%로 인하를 해놨는데 이 원위치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에 조금 긴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경기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경기 부양책 네. 전체적으로 시장을 경제를 실물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게 지금 가장 큰 요인이 지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오늘은 강하게 좀 긍정적인 쪽으로 다 반응을 한 것 같은데 FA님께서는 이 블루 웨이브의 영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지금 다우 산업지수 지금 25일봉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네. 미국의 다우 산업 종합지수가 2% 이상 움직이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 말은즉슨 어떤 말 한마디 혹은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굉장히 큰 여파를 가져온다는 건데요. 지금 딱 봐도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바로 오늘장에서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네. 새해 첫날이었던 1월 4일장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요 날입니다. 12월 21일. 요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트럼프가 고작 이런 금액 가지고 난 지원 안 하겠다. 2,000달러까지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네. 나 서명 고려하겠다라고 했을 때 확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빠르게 한 겁니다. 왜? 떨어진 건 그만큼 떨어진 것이 지금 빨리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고 돈 안 주냐.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건데 그치. 오히려 이것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던 원인은 그래도 일단 600달러 따놨구나. 그러면 1,400달러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전체적으로 부양책을 얼마나 푸느냐에 따라서의 그 낙수효과가 굉장히 큰 나라는 거고 단순히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친환경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산업에서 긍정적이라는 것 제가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대표적인 게 미국의 ETF들을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 텐데 먼저 금 ETF 한번 볼게요. 네. 요즘 우리가 뭐 안전자산으로 금 투자 되게 많이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실제로 금 ETF 관련해서 제가 지금 300일 띄워놓으면은 팬데믹 때 쭉 떨어졌죠. 그다음 그러네. 꾸준하게 얘들이 올라갑니다. 안전자산 심리 올라갔을 때는 8월에 고점까지 달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금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요즘에 친환경 이슈로 굉장히 컸던 뭐 태양광 패널로 많이 쓴다는 그러면 은 ETF도 한번 볼게요. 은 ET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빨리 올라갔어요. 보시면은 얘네들은 금보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더 탄력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오히려 그간의 금과 은 가격의 비율을 설정했을 때를 보더라도 지금 은 가격의 저평가가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자, 그럼 이제 코로나 빼고 친환경 빼고 이제 정상적인 산업 돌아간다. 그러면은 구리랑 목재 가격도 한번 보실 필요가 네. 있어요. 자, 구리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코퍼, 우리가 이제 구리, 전기동이라든가 이런 구리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금광 산업들 보시면은 금은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 말은 뭐다? 그러네요. 우리가 필요한 산업들 회복이 빠르게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목재 가격 한번 볼게요. 목재 관련 ETF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회복된다는 건 산업이 긍정적으로 된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다 오늘장,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어제장이죠. 네. 어제장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블루웨이브라는 것이 낙수가 커진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화 통화로 제가 진단 드렸을 때 이건 산업 관련해서 제가 진단 드렸는데 네네.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이구 산업이랑 제가 오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구 산업은 구리 네. 관련이고 이건 산업은 목재 산업이죠. 네, 제가 ETF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진단은 동일합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시장 산업은 알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추정을 한다는 거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정 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계속 진행할게요. 계속 얘기할까요? 결국 이제 블루웨이브가 이번에 설정했던 것이 원인이 뭐냐면은 하원 의석은 이 전년도보다 조금 의석을 뺏겼습니다. 이전보다 좀 뺏겼습니다. 근데
오히려 상원 의석 같은 경우에는 45석에서 50석으로 그러니까 50대 50을 딱 뺏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블루웨이브냐 50대 50이면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캐스트 보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50대 50으로 해서 의견이 예를 들어서 정확히 반반 갈린다. 그럼 네.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의장이 합니다. 아. 근데 지금 의장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카밀라 해리스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 소속이죠. 그래서 트리플 블루웨이브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트리플 블루웨이브가 나왔을 때 어디서 체감했느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5차 부양책 합의 때 나왔죠. 마찬가지로 맥코넬 의원 같은 경우 우리 때려 죽여도 그 돈 못 줍니다라고 끝까지 반대를 했었는데 때려 죽여도 못 줍니다. 때려 죽여도 줘야 됩니다. 그럼 의장이 줘야 됩니다 하면 이제 그게 통과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보실 때 블루웨이브라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다만 우리가 민주당 정권의 어떤 정책적인 그러니까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반드시 감안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증시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은 있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루 웨이브에 대한 좀 증시 영향들을 좀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 이제 우리 증시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보자면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업종들이 다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바이든 효과를 좀 톡톡히 보는 종목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LG화학 또 삼성 SDI까지 오늘 다 신고가까지 가면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친환경 모멘텀 좀 강하게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조지아주 이제 선거까지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또 1월 20일 날 취임식이 또 대통령 취임식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한 번씩 나오게 될 텐데 결국 오늘 이제 LG화학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한다 네. 얘기를 할 때 연기금이 반대하면서 연기금이 막 계속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단기간으로 주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죠. 네,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60만 원 깨지고 맞아요. 이러면서 받았는데 저는 일관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전기차 쪽에서 LG화학이 못 가면 다른 종목 아무것도 못 간다. LG화학이 100만 원 갈지도 모른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내일이면 100만 정말로, 원 맞아요. 갈 것 같아요. 또 빨리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그렇죠. 이게 속도가 지금 워낙 이제 빠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LG화학 SDI가 지금 투톱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던 이제 바이든 정책에 대한 수혜주 이것도 이제 사실은 불을 붙이는 꼴은 돼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상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대한 최대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BM 뭐 기타 또 전기차 관련되는 부품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중소형주들이 이것 이제 자동차로 얘기하면 LG화학, 삼성, SDI가 완성차 쪽이에요. 다른 회사들은 이제 부품 쪽이고 배터리 쪽에 완성 업체들이 LG화학하고 삼성, SDI 거기에다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공장도 지금 유럽 쪽, 미국 쪽에 지금 다 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LG화학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지금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서 이제 LG화학에 대한 증권사 목표 가격을 100만 원 이상 내놓는 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4-5 군데에서 지금 100만 원 이상 목표가를 내놨죠. 이미 지금 뭐 100만 원까지 오긴 왔는데 가장 증권사 중에서 높게 지금 목표가를 내놓은 데가 198만 원까지 내놨어요. 아직도 2배 더 간다. 지금부터 2배 더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67, 8조 정도 되는데 네. 딱 2배 128조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목표가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근거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중국에 있는 전기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고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적어도 미국에 있는 기업보다는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중국 업체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를 너무 크게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하고 비교를 해놔서 LG화학 같은 경우 향후 이제 성장성 세계 1위 시장 점유율 업체답게 이 정도 가격까지 가는 게 무리는 아니다라고 목표 가격을 과감하게 이렇게 지금 200만 원을 내놓으면 조금 이상해서 그럴까요? 198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목표 가격을 내놨는데 어쨌든 네.
조금 신선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도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 게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네네. 돼요. 그래서 이제 산업의 그 전기차 부분의 성장성을 감안을 해볼 때 이게 지금 이제 전기차 산업의 초입 단계고 그렇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애플 같은 스마트폰 회사가 앞으로 이제 얼마나 시장 전망을 밝게 보든지 스마트폰 만들다가 전기차 만든다고 뛰어들죠. LG전자 뛰어들죠. 이제 진짜 대세예요. 예. 그렇죠? 말 그대로 산업에서. 그냥 전기차 산업이 대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LG화학 삼성 SDI는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모멘텀 플러스 전기차의 그 산업 사이클이 지금 초입 단계예요. 아직 성숙기에 접어들려면은 아직도 5년, 10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초입 단계에서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 LG화학 삼성 SDI 사실상 이 198만 원 목표가 내놨지만은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오.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새 저한테 워낙 또 이제 특히나 이제 3,000피 막 가고 하니까 저한테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진짜 바로 어제 누군가가 저한테 LG화학은 어떠냐,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사도 되냐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나는 잘 모르겠는데 LG화학은 그래도 대장주니까 잘 가지 않겠어 했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해서 나름 뭐 뿌듯 아닌 뿌듯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그 신고가 가면서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친환경 모멘텀 받을까요? 우선은 이제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쾌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앞으로는 이런 감흥이 별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건가? 어색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별로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괜히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신고가 달성했다 또 달성했다면 뭔가 배터리 뭔가 달라진다 막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LG화학 제가 지금 차트를 600일봉 띄워놨거든요. 네. 보시면은 그 전에 2차 전지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 LG화학만 딱 단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재미없었어요. 코로나 그러네. 터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바이든 정권이 우리가 탈탄소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것 제가 미국 ETF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이노베이션 ETF, 그러니까 차기 자동차랑 전기차 관련된 ETF인데요. 이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차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전엔 별로 재미없었어요. 600일 동안. 600번 제가 똑같이 띄웠으면 별로 재미없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ETF 안에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직접적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구리 관련된 회사도 있습니다. 왜? 배터리를 만드는 구리 소요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요. 네. 즉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커진다는 것을 이 친구들을 통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가 관련된 종목들, 삼성 SDI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 자동차 자체만 바뀌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말이 되냐?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네. 앞으로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보실 때는 단기적인 수익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초입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성장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을 보신다면은 지금도 매력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약간 뭐 당분간일 수는 있겠지만 제2의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될 수도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좀 왜 이렇게 좀 계속 올랐을까요? 담아가야 되는 종목처럼. 자, 삼성전자가 왜 갑자기 올랐을까요? 삼성물산을 제치고. 과거에 이건희 회장 때는 삼성물산이 분명 압도적인 1위였는데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모바일 시장을 이건희 회장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단순히 물류 사업이나 이런 유통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가장 큰 시장이 뭐냐? 스마트폰 시장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럼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제일 큰 게 전기차 시장, 수소차 시장이면 당연히 여기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2, 제3의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화학에 대한 또 기대감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친환경 관련주 하면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도 있고요. 탄소 배출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또 종목들 다 잘 가기는 했거든요. 앞으로 이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 친환경 관련주 쪽에 이제 정책 모멘텀이 어쨌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예요. 네네. 미국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에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은 또 달라요. 주가 움직임은 그럼. 예, 초반에 다 반영돼 버리고 그냥 선반영되니까. 예, 선반영이 돼 버리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이미 지금 그 우리나라 뭐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이들 종목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한 번씩 크게 들썩들썩하면서 많이 움직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도 뭐 친환경 쪽에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산업 사이클 따라가는 거고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이런 중간중간에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계단식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보는 게 지금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추격 매수 쪽 그 이제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또 뭐 풍력 관련주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를 해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많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시마다 이렇게 그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 조정시 매수. 예, 조금 네. 여유를 가지고 예, 올라갈 때만 이렇게 LG전자 100만 원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따라잡고 저 LG화학 100만 원 돌파 나올 때 또 따라갔다가는 뭐 저기 박동기 전문가 뭐 200만 원 간다더라 이러면서 100만 원에서 따라잡고 이러지 말고 좀 조정 그쵸. 받을 때 그럼요. 네, 그럼요. 받을 때 조정 안 주고 더 가면 어쩔 수 없는 거 내 거 아니에요. 그 태양광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관심 종목 쪽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 같은 이렇게 지수 장세가 이렇게 강하게 서면은요. 네. 전기차 쪽은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대표주, 태양광 쪽은 하나솔루션, OCI, 네. 그리고 풍력 쪽은 CS윈드.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제가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다른 종목은 보지를 않아요. 다른 종목 보지 않고 얘는 전기차 물으면은 LG화학, LG화학. SDI하고 SDI 그냥 사고 또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첨보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그 사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굳이 이렇게 이렇게 구석진데 있는 종목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 요즘 같은 장에서는 지금 그렇죠. 같은 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맞아요. 그 태양광 쪽은 하나솔루션, OCI, 풍력 쪽은 CS인데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좀 적어도 부분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이 되든 옆으로 이제 늘어지면서 기간 조정이 되든 조정을 받고 난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네. 맞겠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죠. 갈 때 가더라도 매수 타이밍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FA님께서는 그럼 투자 전략이라든지 토픽 종목 어떤 거? 우선은 이제 조금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 하나라든가 SK 분명히 이런 회사들이 대형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대형 에너지 회사들을 자회사로 둠으로써 그룹을 성장을 했던 지주사이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앞서서 박동기 전문가님께서 콕 집어주셨던 CS윈드 같은 회사들 당연히 매력적이죠. 다만 아마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주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못 간다고 생각하면 그럼 더 못 갑니다. 더 안 됩니다.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몸집이 그렇게 큰데 어떻게 이게 하루 만에 5%, 6%씩 올라가지? 그런데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는 이런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DN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은 편인데 주가가 조금 잘 안 올라갑니다. 이 점은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당장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편한 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빠르게 눈치챌 수 있는 그거에 투자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맥도날드가 갑자기 뭐 채식주의자를 위한 버거를 만든다더라. 그것 때문에 실제로 맥도날드 주가 한번 급등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편하다. 그러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2차 전지, 뭐 신재생에너지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죠. 그럼 자동차 배터리만 투자를 해도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탈탄소와 관련입니다. 즉 우리가 탈탄소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독점적인 시장을 좀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보마그네틱과 후성 이 두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네. 실제로 후성 같은 경우는 냉매 관련이라서 온실가스 관련된 부분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이미 국내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제 실제로 이제 탈철기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전지 만들 때 양극재에 대한 안정성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탈철기 만드는 회사가 일본의 NMI 그러니까 니폰 마그네틱 회사랑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대보 마케팅 이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 독점 시장을 좀 잘 잡아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한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도 가지고 계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매수 타이밍들 좀 잘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인 바이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이때 친환경 말고 우리 이제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주목해봐야겠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음, 바이든 정책하면은 친환경 빼놓고 나면은 법인세 인상 쪽하고 네. 또 경기 부양 단독 정규제. 경기 아, 부양하고 경기 부양책. 예 이게 지금 이제 상반되는 아,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반되는 정책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인세 인상 쪽보다는 경기 부양책이 이제 우선적이다. 아까 부분 말씀드렸죠. 워낙 강력하게 실무 경기 살리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쓸 것이다. 네. 예,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우리가 법인세 인상이나 빅테크 규제 이런 것들은 기술주에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죠.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텐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인플레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게 미국 그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10년 국채 금리가 이제 1%를 지금 그 국채 수익률이 1%를 지금 넘어섰다 그러죠. 네.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조기 금리 그 인상 가능성. 금리 인상. 연준에서는 2024년도까지 제로 금리 틀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네. 이렇게 돈을 시중에다가 아직도 계속 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더 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인플레가 지금 기대 심리를 자극하게 되고 이게 뭐 시중에서는 벌써 국채 가격 상승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가게 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중 금리가 덜썩덜썩하면 연준에서도 기준 금리를 올릴 2024년까지 끌고 갈 수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미리 조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요인이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금리 인상 수혜주 쪽으로 은행, 증권, 보험, 금융주들이 오늘 보험주들도 꽤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보험도 많이 예, 올랐어요. 증권주들도 많이 오르고 네.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금융주들이 강세 흐름 보인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흐름을 좀 잘 파악하시면서 이 흐름에 따라서 어느 타이밍에 내가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FA님께서는 바이든 시대 친환경 말고 우리 어디에 집중할까요? 일단 앞서서 이제 박동희 전문가님께서 대부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전부 다 올라 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산업이 회복이 되고 있고 시장이 정상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지 못했던 섹터들을 뭔가 찾아보니까 사실 국내로 치면 또 5G 섹터 이런 섹터들도 되게 많고요. 네. 여기에 더 나가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섹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겠죠. 바이오는 조금 예외로 제가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에서 어느 걸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린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 당연히 가져가셔야죠. 왜 이것은 적어도 5년을 우려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가져가야 된다고 본다면은 네. 그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포스트 코로나 외쳤던 업체들을 좀 공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바로 IT와 그리고 5G죠. 왜?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다들 핸드폰 안 터져요, 유튜브 안 터져요, 아프리카 TV가 안 보여요, 트위치가 안 보여요. 이 얘기 너무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아직 5G는 갈 길 너무 멀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유튜브가 많이 끊기거든요. 네, 지금 제가 봐도 5G 아직 지금 갈 길이 제가 얘기를 하고 멀었다. 있는데 지금 계속 화면 끊기는 게 저도 보이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당상 방송국에서 열심히 찍고 촬영해도 보는 사람 답답하면 못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제일 답답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제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상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 유가가 지금 회복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탈탄소화를 얘기를
시대를 하기 때문에 유가 부분들을 무시를 할 수는 전혀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향후 1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정도까지는 그래도 유가의 회복과 더불어서의 어떤 항공 지수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도 좀 제조업 특성으로서 기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면 결국엔 지갑이 열립니다. 지갑이 열리면은 자유 소비재, 결국 우리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단순히 어떤 필수 소비재가 아닌 자유시장제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치재라든가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면세점 이런 여행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이런 시장에 돈이 돌기 때문에 금융주들을 또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런 틀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시대가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었습니다. 분명히 바이든 시대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겠죠. 피해주도 있을 거고요. 수혜주도 있을 거고요. 오늘은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인 친환경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대표적인 피해주를 꼽히는 뭐 기술주라든지 빅테크 관련 종목들 조금 더 이제 잘 좀 단기적으로 투심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좀 알짜 전략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바이든 시대뿐만 아니라 코스피 3000비 시대까지 우리 증시가 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하루였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좀 잘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해드린 이야기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